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하면 내가 가입한 청약저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보통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월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36개월이죠. 최장 이제 60개월로 늘어나는 겁니다. 보통은 36개월로 끝이에요. 그런데 개인 재산 여부에 따라서 혹은 자신이 뭐 주식이나 도박이나 코인 이런 걸 한 거에 따라서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60개월 넘어갈 수는 없어요. 채무자분들이 종종 물어요. 좀 더 기간을 늘릴 수 없냐? 기간 늘릴 수는 없습니다. 60개월이 최장이에요. 60개월까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최장 60개월로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죠. 내 재산은 걔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동산이 있다거나, 근데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는 별채권자로서 개인회생이랑 상관없이 경매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하시는 채무자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실무에서는 지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은행이랑 협의를 해서 네 돈 별도로 갚을게 이러면 봐주는 경우는 있어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 따로 내야 되고, 그리고 이 근저당권자한테도 원리금 따로 내야 되고, 그것도 은행이 오케이 해줘야 돼요. 오케이 안 해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차가 있으면 차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통장에 돈이 있다. 그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 파산과의 차이점이죠. 개인 파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물론 압류 금지 채권 같은 경우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재산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채권자들한테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파산 간전의 재량에 따라서 좀 봐주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으로 압류를 금지한 재산 말고는 싹 다 토해내셔야 돼요. 채권자들한테. 채권자들이 골고루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개인회생은 내 재산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있는 것 빼고는. 차에도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이 경우도 이 근저당권자는 차에 대해서 경매시킬 수 있어요.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네 돈 갚을게 그러면 거의 99% 오케이 해줍니다. 이 차 가져가서 팔아봤자 자기들 가져가는 게 없거든요. 차라리 별도로 갚는 게 낫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청약저축입니다. 아니 일반 예금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다면서, 그건 가질 수 있다면서, 물론 그 예금도 많지는 않아야겠죠. 지금 법에서 인정하는 건 250만 원이에요. 해약 환급금도 250만 원까지는 보장해 줍니다. 그 위에 넘치는 돈은요, 토해내야 되느냐? 토해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산으로 잡힐 뿐이에요. 근데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지키면 넘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파산처럼 빼앗기지 않아요, 곧바로. 그럼 청약저축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에 청약저축을 가입했어요. 근데 우리은행에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청약저축은 해지하시고 그 돈은 다른 곳으로 이체해놓고 개인회생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빚이 있는데 청약저축도 우리은행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우리은행은 상계 처리합니다. 즉 퉁쳐버려요. 우리은행에 대출 500만 원 있다. 청약저축 500만 원 있다. 그러면 너 나한테 500만 원 줄 거 있잖아. 나도 너한테 청약저축 500만 원 줄 거 있지? 서로 쌤 퉁치자. 청약저축은 돈 다 날리세요. 못 지켜요. 왜 그러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우리은행한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눈치채요. 아, 개인회생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바로 상계 처리해버려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도 하면 금지명령이 2, 3일 내에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 금지명령문이 채권자한테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상계 처리 못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퉁쳐버려요. 그런데 내가 청약저축을 신한은행에 가입해 있다. 근데 신한은행에는 빚이 없다. 그러면 청약저축 가지고 계셔도 돼요. 왜? 신한은행에는 빚이 없으니까 상계 처리할 게 없잖아요. 퉁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저축은 내가 가입한 은행에 빚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담당 법무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청약저축이 있다고. 그래야지 그걸 해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죠. 그거 그냥 모르고 진행했다가 비등은행에 청약저축이 있는데 그거 그냥 생으로 날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돈 지키셔야죠. 그리고 청약저축은 또 나중에 부동산 구입하실 때 청약할 수도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법무사한테 내가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지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
하면서 지킬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님이라면 얘기해 줄 겁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혹시 그 은행에 빚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시죠. 근데 빚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일단 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부채지면서 발급받기 전에 일단 그것부터 해지하시고 그 돈 다른 안전한 은행으로 이체시켜 놓고 그리고 진행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이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청약저축을 언제 해지해야 되고 언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